네, 여러분들 저희가 벌써 어느새 이제 총 13번째 시간인 큰 네 번째 대목으로 이제 3D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기점으로 저희가 준비한 강의 영상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블렌더라는 이제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앞서서 우선 이 블렌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뭐 마야나 스컬프팅 같은 무료 프로그램 축에 속하지만 이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볍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다루기 쉽다라는 평이 많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스컬프팅 같은 프로그램은 직접 메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스컬프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옛날에 제작한 프로그램이라서 기능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기능이 많이 제한적이고 점과 선과 면을 이용한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손의 감각에 더 의존한 약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자르고 퍼트리고 이제 이런 그랩에 더 가까운 작업 기반이었는데 이제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뭐 면을 잡고 늘릴 수도 있고 꼭지점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모서리 선과 선을 이용을 해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블렌더가 스컬프팅이라는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 블렌더를 배우기 앞서서 블렌더 또한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역시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일반 설계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게 설계 프로그램은 약간 어느 정도의 왕도나 방법이 어느 정도 조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는 부분이나 저장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작업자에 대한 요령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블렌더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기능도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과 선과 면에 대한 이 큰 세 가지의 테마만 나눠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블렌더 또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다가가기 쉽게 기본적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제 강의 시간에는 이제 로우 폴리라는 기법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블렌더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기법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로우 폴리 같은 고퀄리티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로우 폴리는 고퀄리티인 만큼 작업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같이 블렌더를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같이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을 좀 같이 진행해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같이 이번에는 블렌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한 후 기본적으로 UI 화면 자체에서 좌표계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더해서 간단한 설명으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블렌더에 대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더 정확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델링 잠시만요. 이 프로그램은 모델링, UV 언래핑, 텍스처링, 리깅, 워터 시뮬레이션, 스캐닝, 애니메이팅, 렌더링, 파티클 등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런리니어 편집, 컴포지팅, 파이썬 스크립트 등 쌍방향 3차원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다. 리눅스, 맥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등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운영체제에서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창을 같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직접 다운로드하는 창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다운로드 방법이고요. 이 블렌더를 같이 다운로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잠시 제 캠을 끄고 같이 다운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구글 창에서 블렌더를 검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글에 블렌더를 검색하시게 되면 바로 이 다운로드 카테고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 다운로드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뭐 한국어로 바꾸셔도 되고 영어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지만 말 그대로 다운로드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블렌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지금 다운로드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갔다 오셔도 되고 잠깐 설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 시간을 가지시거나 또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할 일을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운로드를 하면서 블렌더 이미지를 좀 들어가서 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블렌더로 만들어낸 모델링들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보다 보면 100%다 블렌더는 아닌데 웬만한 블렌더로 거의 다 제작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렌더도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치고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여기 블렌더 튜토리얼 같은 걸로 들어가시면은 또 블렌더 상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제 기본 기능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거나 추후에 강의 이후에도 궁금한 기능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슬슬 블렌더가 전부 다 설치가 끝나가기 때문에 설치가 끝났고요. 블렌더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설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깔기 때문에 체인지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고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피니쉬를 끝내주시면 이렇게 블렌더가 생성이 되고요. 블렌더를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블렌더에도 한국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렌더에도 한국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또 다른 강좌나 좋은 모델링에 대한 이제 연습 예제 같은 걸 볼 때는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그 기능을 따라하기에 좀 더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은 영어기 때문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으나 한국어로 지정을 할 경우에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이 블렌더 툴이 서투시거나 아니면 아직 기능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란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매번 강좌 영상이나 아니면 설명을 해주는 영상에서 진행 중에 멈춰서 마우스 오른쪽이나 아니면 어떤 버튼 눌렀는지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클릭하는 게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영어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내가 손이 더 많이 익었다 싶었을 때는 한국어로 돌려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ESC 누르면서 창이 좀 지나가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겉에 주변에 이런 배경 UI 자체를 한번 뷰포트를 한번 지금 이 화면을 뷰포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이 창 아무데나 한 번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블렌더 창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 블렌더 창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시점 변경에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점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시점이 회전하게 되고요. 마우스 휠을 줌으로 당겼다가 늘렸다가 휠을 움직여주면은 시점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은 클릭의 역할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은 이제 그 외의 기능들입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잡아주시면 배드만 움직이게 됩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면서 화면을 돌려주면 좌표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X축, Y축, Z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시점을 보는 걸 배웠고요. 지금 여기에도 좌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좌표계라고도 부르고요. 기즈모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좀 더 공통적으로 편안하게 좌표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계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주셔도 되고 내가 좀 더 등각뷰로 보고 싶을 때는 좌표계를 꾹 잡아서 왼쪽으로 잡아서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좀 더 3D스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시점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기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모드부터 해가지고 어떤 모드 다 있고요. 네, 지금 글로벌, 로컬, 로말 다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시점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 오른쪽 창 아래 넘어가시다 보면 모디파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 기능에 대해서 같이 또 강의를 진행하기도 할 건데, 이렇게 이미 이것만 내려도 충분히 옵션이 엄청 많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권장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프로그램 그냥 막 만져봐라입니다. 아무 작업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디자인 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눈으로 익혀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 기능을 보거나 했을 때, 아, 나 이거 본 적 있어. 나 이거 어딘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반 사각형 큐브 모양이라고 해서 여기도 트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컬렉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지금 여기 트리 부분에 보면 큐브가 있게 됩니다. 자, 큐브가 있게 되고, 여기 왼쪽부터 뷰 있고요. 셀렉트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부분 있고, 네, 세 번째 애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애드에서 메쉬 부분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3D 도형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간단한 3D 도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오브젝트들이 존재하고요. 이 트랜스폼에는 무브와 로테이트 스케일이 있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애드를 눌러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에서 메쉬를 누르면 플랜도 있고요, 큐브도 있고, 서클도 있고, UV, 스페어도 있고, 여러 등등이 있습니다. 실린더도 있고, 콘도 있고, 트러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꺼내 볼 건데, 저희가 좀 3D 형상으로 잘 보이는 거를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큐브는 나와 있고, 서클 하나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에서 메쉬에서 서클. 잠시만요. 서클 말고, 그러면, 자,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애드에서 뭐 서클 자체는 지금 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실린더, 그 다음에 트러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사각형이 이렇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누르는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을 거고요. 그거는 이 가운데 상자를 치워줘야 됩니다. 자, 이 상자를 치워주기 위해서 왼쪽에 저희가 늘 자주 보았던 카테고리들이죠. 자, 먼저 보면 무브가 있습니다. 무브. 무브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클릭을 하셨던 3D 도형들이 다 겹쳐 있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브고요. 말 그대로 무브는 움직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단축키로 확인을 하면 G 버튼을 누르면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무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로테이트, 회전인데요. R 방향을 눌러서 단축키
R입니다. R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찬가지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은 기존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스케일입니다. 이제 스케일은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체적인 비율을 늘리고 줄이고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트랜스폼인데, 전체적인 거를 다 변화를 도와주게 되는 트랜스폼입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브, 즉 단축키 G를 누른 이 무브에 대해서 또 다른 비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 좌표계가 존재를 합니다. 좌표계가 존재를 한다는 건 X, Y, Z축으로 총 3가지의 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정렬을 맞추거나 내가 이걸 좀 더 이쁘게 정렬을 하고 싶은데 화면을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정렬을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시점을 변경해 가면서 정렬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좌표기를 돌려가면서 정렬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브를 누르고 나서 G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G 버튼을 누를 때 먼저 X 단축키, 키보드 자판에 X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X축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X축을 움직이기 위해서 키보드에 X 버튼을 눌렀더니 X축으로만 움직인다. 그럼 당연히 Y도 존재를 하겠죠. G 버튼 누르고 Y. 당연히 Y로만 움직이게 되고 Z, 위아래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시점 변경부터 가장 기본적인 객체 이동, 회전, 그 다음에 비율 조절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객체들을 만들어낼 때 또 한 가지 크기 조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를 누르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3D 모형 하나를 가져왔을 때 크기 조절을 애드 큐브, 여러분들이 3D 모델을 하나 가져오게 됐을 때는 애드 큐브라고 이렇게 하단에 어떤 카테고리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카테고리 창을 열어주시면 사이즈라고 나와 있어서 이 사이즈를 토대로 줄였다 늘리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죠, 비슷하게.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잡고 나서는 사이즈 조정이 또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이즈 조정을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처음에 불러왔을 때 사이즈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에디트 모드라기보다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창일 겁니다. 이런 창. 가장 기본적인 창일 텐데 지금부터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확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은 지금 맨 처음에 있던 화면창은 오브젝트 모드고요. 탭을 한번 더 누르면 에디트 모드라고 변하게 됩니다. 이 에디트와 오브젝트 모드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에디트 모드는 지금 우리가 스케치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에디트 모드는 우리가 스케치상으로 들어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오브젝트 모드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또 큰 차이로 어떤 게 있냐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바로 딜리트를 누르면 모델링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저희가 자 이렇게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돼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딜리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뭐 엣지가 나오고 페이스가 나오고 올리 엣지 앤 페이스가 나오고 올리 페이스가 나오게 되고, 우리는 딜리트를 희망을 하는데 딜리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를 잘못 가져왔거나 좀 다시 완전히 다 뒤집고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에디트 모드를 벌써 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요. 에디트 모드는 지금 우리가 드래그를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디트 모드에는 세 가지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활성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눈으로 보셔도 유추할 수 있듯이 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점과 선과 면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벌써 이 세 가지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저희가 점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를 이걸로 선택을 해서, 자 여러분들, 그리고 객체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내가 약간 편집을 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하신 후 탭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 대해서 활성화하게 됩니다. 자, 이 꼭지점으로 활성화가 됐고,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기능들 지금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입니다, 여러분들. 익스트루드 돌출이죠. 저희가 자주 했기 때문에 이제 돌출인 거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꼭지점만 이렇게 돌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 2, 3번으로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위에 숫자패드 1번, 2번, 3번으로 점과 모서리와 면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번엔 꼭지점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를 시켜봤는데, 한번 선으로 바꿔서 익스트루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하죠? 선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다시 다른 모서리 잡고요. 이 화면을 이동 중에 마우스 휠 한번 클릭을 하게 되시면 그 좌표기에 따라서 방향이 굳어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마우스 휠을 한번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단축키 X나 Y나 Z를 눌러서 또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점과, 여기는 점을 익스트루드 시켰을 때, 선을 익스트루드 시켰을 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면을 한번 익스트루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면을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면 하나가 또 돌출되게 됩니다. 면 하나가 돌출되게 되면서 돌출한 부위를 기점으로 또다시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블렌더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공학적인 이 디자인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면들로 인해서.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저랑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도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 면을 나누는 선을 기점으로 또 돌출들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그냥 큰 틀로 영역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영역의 부분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역에 대한 부분 또한 더 다르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점에 대한 부분, 점에 대한 익스트루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두 번째 걸 보면 인셋 페이스라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진행한 옵션입니다. 이거를 눌러서 내가 잠시만요. 단축키는 I입니다. I. 여러분들. I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제가 추천을 드리면 너무 마우스를 가까이 조그만하게 중심에 대고 I를 클릭을 해서 움직이면 영역의 반경이 너무 좁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따가 한번 선도 되는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에 대한 기능, 인셋 페이스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는 약간 마우스에 이 마우스랑 객체 거리를 좀 주고 I를 눌러서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또는 위아래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다 보면서 너무 과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에러가 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파일에서 뭔가 깨지는 듯한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확실하게 이런 에러가,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형상으로도 모델링을 뽑아서 나중에 STL 파일로 변환을 했을 때 문제가 없냐고 여쭤봐 주시면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거뭇거뭇하게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출력에 오류를 줄 수 있습니다. 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나뉘는 영역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마찬가지로 이번엔 모서리로 해서 영역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따로 나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선을 나눠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선과 선을 나눌 수는 없겠죠. 이렇게 닫혀있는 면을 기준으로 또 다른 선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선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버벨 기능이고요. 세 번째 버벨 기능은 컨트롤 B입니다. 자, 또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 후 자, 아이고 지금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 B 면을 잡고 컨트롤 B를 눌러주시면 객체가 모양이 깎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든 이 객체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각형으로 넘어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잡고 B 버튼을 누릅니다. 면을 잡고 컨트롤 B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한 번에 깎이면서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프 컷인데
이 루프컷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의 구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이 루프컷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루프컷을 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루프컷을 말고 일반 몹으로 바꿔서. 자, 여기 보시면 루프컷으로, 그러니까 컨트롤, 지금 루프컷이 컨트롤 R입니다. 컨트롤 R인데 지금 이 노란색 경계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기반으로 한 번 더 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또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내가 희망하는 만큼 영역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이 면들을 기준으로 돌출, G, 그랩, 이렇게 그랩을 통해서도 잡아 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벌써 이제 모서리를 진행을 하고 이제 또 다른 간단한 점과 선과 모서리에 대해서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벌써 이런 식으로 외형에 대한 부분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나이프도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왼쪽을 보고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을 봤을 때 지금 주로 있는 여기들은,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당겨내는구나, 앞으로 당기거나 늘리거나 당기거나, 그리고 밑에는 면에서 선들에 대한 구분을 만들어 주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한번 다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제가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기능들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면 하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단축키 G를 누르면 그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면을 또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랩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랩을 사용을 했을 때 제가 네모난 큐브 박스를 하나 가져온 다음에 3번에서 H, 벌써 이거는 제가 천천히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를 눌러서 Z 방향으로 고정시켜서 늘리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랩을 좀 더 명확한 좌표대로만 움직이게 된다면 익스트루드랑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같은 기능이지만 익스트루드는 경계, 그러니까 즉 선이 생긴다. 내가 돌출을 한 그 방향을 기점으로 선이 생기기 때문에 익스트루드가 조금 더 실용적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가 사각형으로 이제 진행을 주로 했는데요. 이번엔 실린더 모양으로도 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린더 모양으로 같이 진행을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을 기준으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옆면을 또 뽑았을 때, 옆면을 뽑았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면을 잡고 컨트롤 R, 루프 컷으로 조절을 해준 후에 이 면으로 바꿔서 돌출을 시켜준 후 여기서 I 버튼을 눌러서 또 어느 정도 영역에 대한 구간을 나뉘어주고, 또한 이 부분도 영역을 나눠준 후 영역과 이 영역 같이 선택 후 오른쪽을 눌러서 브릿지 페이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컵 모양을 만들어준 후 여기도 I를 눌러서 그대로 밑으로 파주게 됩니다. 밑으로 파주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B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 제가 이 객체를 클릭한 후 객체 클릭 스무스, 또 여기서 굳이 작업을 하자면 모디파이에서 솔리디피 빨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모디파이 카테고리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한다 했는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빠르게 만드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계를 3단계로 해서, 어플라이로 체결해주고, 지금 컵 끝부분을 제가 이제 또 진행하면서 모서리 같은 부분을 작업하는 방법을 말씀을 같이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컵에 대한 느낌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또 수정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스무스한 필렛을 풀 때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간단하게 정말 몇 가지 안 배운 기능으로도 이런 식의 컵 모형의 외형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면들이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까지, 어벤지, 지금은 제가 스무스 기능을 다시 좀 뺀 거고요. 이렇게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컷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 보여드릴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설명을 좀 진행하는 파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저희가 간단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 블렌더에서 메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마찬가지로 실린더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딥스는 30 몇 정도만 하고, 딥스를 조금 더 늘리고 크기를 키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걸 가져오면서 이 윗면, 이쪽 윗면 부분을 제거를 했을 때 두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레디우스가 어떻게 보면 파이, 이 지름들을 따라가시다 보면 두께가 없거나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가끔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약간 종이컵처럼 좀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만 해서 모델링을 가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실 경우에 프린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0.4에서 0.8 정도의 최소 두께가 있어야지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올리시게 되면은 이 파일 부분에서 메시적 오류가 나오거나 아니면 홀로그램처럼 생긴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면이 전부 다 비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일부러 이런 식으로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속은 어느 정도 비어 있어도, 속은 좀 비어 있긴 해도 이거는 어느 정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좀 교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는 스패너 모양 들어가서 add 이제 모디파이 부분에서 솔리디피라 그러는 솔리드화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기능들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너무 빈 껍데기를 이런 식으로 빈 껍데기만 두시면 안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제 면을 생성하고 면을 없애고 면을 다시 그 기준들을 기반으로 면을 만드는 방법, 덮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과 이제 실제로 예제들, 예제라고 하기엔 그렇고 같이 좀 따라하면서 디자인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3D 디자인 모델링 시간 두 번째 시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모델링 예제를 같이 저를 따라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기능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저희가 아까 같이 했던 베벨에 대해서 이 베벨은 모서리 작업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작업자의 이 반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은 점, 2번은 선, 3번은 면으로 같이 기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모서리이기 때문에 예시를 들기 위해서는 2번 선을 선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를 잡아주시고요. 베벨에 대한 단축키는 컨트롤 B입니다. 컨트롤 B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딱이 저희가 이제 설계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모서리 작업인 챔퍼의 형상을 띄게 되고요. 여기 이 챔퍼에서 이 세그먼트를 수를 많이 늘려주게 되면은 점점 목깎이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목깎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따가 저희가 이 베벨 기능을 사용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도 사용이 되는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를 줄여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굴곡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벨벳으로 이 베벨로 모서리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fill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과 점, 선과 선을 다중 선택 후 F를 눌러주면 거기에 맞는 선과 면을 생성해 줌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ly face. 제가 이런 식으로 면을 없애줬습니다. 근데 선과 선을 클릭을 해서 F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면을 없애는 것까지는 같이 진행을 했는데 면을 생성하는 걸 같이 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fill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신 후, 자, 두 번째 지금 모서리 작업 환경입니다. 2번을 눌러서 쉬프트를 통해서 마우스 왼쪽을 하나 선택 후 쉬프트 왼쪽을 눌러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 New Face from Edge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단축키가 F이기 때문에 요거 또한 fill과 같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점과 점으로 잇게 되면은 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선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이 선을 또 기반으로 F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면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면을 다시 없애는 거는 눌러서 자, 면을 선택한 후 X를 눌러서 뭐 페이스도 되고요. 아니면 only face 버튼을 누르면 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립이라는 기능인데요. 점과 선을 선택 후 V를 눌러주면 면이 분해됨.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 모서리들을 선택한 후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면과 면보다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면만 눌러서 그냥 1번 V를 할 땐 먹히지 않지만 모서리만 잡아주는 겁니다. 모서리 위에 하나 잡고 모서리 여기와 이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고 여기 잡아서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전개도가 되는 것처럼 슬슬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모델링을 만들어 가실 때, 자, 또는 평면도에서 보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또 면을 분리해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분리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Z로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제가 방금 이 두 가지 총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이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조금만 속도를 낮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 옵션 세 가지를 벌써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서브 디바이브인데 면을 세부화 시켜줍니다. 면을 세부화 시켜준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 예제는 이거보단 다시 저희가 메쉬에서 애드로 통해서 실린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 이 두 개가 겹쳐서 나와서 자, 실린더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첫 번째 에디트 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서브 디바이브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눌러 주신 후 이 넘버 컷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넘버 오브 컷스를 수를 천천히 올려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디테일한 면에 대한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또 출력을 할 수 있죠. 저희가 이따가 이 가급적인 기능들을 다 배우고 나서 컵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럴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이 굉장히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많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상자 하나를 가져와 주신 후 자, 다음 거 보면 스무스 기능입니다. 스무스는 말 그대로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각진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무스 같은 기능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좀 더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오브젝트일 때 객체가 이동이 가능하고요. 객체 이동도 가능하고 스무스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물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에디트 모드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G 버튼은 즉 그랩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에디트 모드에서 로테이트나 스케일을 건드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크기 조절이 바로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반대로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회전으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디트 모드랑 일반 오브젝트 모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서 스무스를 눌러주게 되면 이 네모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티가 잘 안 나서 제가 다른 모델링으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러스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를 누르게 되면은 확실히 면이 좀 더 매끄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무스를 사용한 기능을 좀 다시 빼고 싶으면 플랫을 누르면 됩니다. 플랫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무스를 누르게 되면은 면이 좀 더 매끄럽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인셋 페이스 기능인데요. 인셋 페이스 기능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같이 했던 이 기능입니다. 저런 식으로 인셋 페이스라고 해서 특정 기능을 가르치게 된다면 에디트 모드고 저희가 이제 I 버튼을 눌러서 자, 이게 인셋 페이스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인셋 페이스 기능 도중에 컨트롤을 눌러줄 경우에 면을 기준으로 잡은 베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버튼 누르고
I 버튼 누른 후에 컨트롤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면 단축키 I를 통해서 컨트롤 B 대신 일반 컨트롤로 베벨의 부분을 대신할 수도 있고, 베벨이 들어가지는 못한 그런 곡률적인 부분이나 그런 각도에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인셋 페이스에서 사용 후 O를 눌러서 루프코처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I를 눌러서 O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O 버튼 눌렀죠 지금? O 버튼 누르니까 밑에 저희 컨트롤 R 있는 루프코처럼 밑에 I를 누른 상태에서 O를 누르면 좌우로 움직여지면서 밑에 자연스럽게 루프컷이 되게 되고요. 다시 여기서 I를 누르고,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I를 지금 살짝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I를 누른 상태에서 O를 한번 눌러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O를 누른 상태에서 O에 대한 기능을 I로 써버리면은 이미 지금 이 아웃셋이라는 위에 이 기능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다시 끄려면 O 버튼을 눌러줘야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I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그 아웃셋 기능이 걸려 있죠. O 버튼을 눌러서 풀어주신 후 다시 O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능을 사용 후 원래대로 되돌리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인셋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 두께 조절로 크기를 명확하게 설정이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 관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I를 눌러서 잡고, I를 눌러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서 브릿지 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 저희가 방금 생성한 네모난 면들을 기준으로 관통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랑 뒤랑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를 눌러주신 후 여기 보시면 티키니스라고 하죠. 이 티키니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0.5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를 잡고 여기도 I를 0.5로 잡아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물질지 이렇게 하면은 서로 굉장히 균일하게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링을 수정을 하거나 모델링을 만드실 때 훨씬 더 균형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다른 기능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페이스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능이 이 기능입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제가 따로 크기는 맞추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눌러서 서로 마주보는 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 그리고 브릿지 페이스 서로 이렇게 두 개가 구멍이 뚫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와 가운데를 눌러서 브릿지 페이스. 지금 내부가 좀 차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데, 자, 다시 여기를 누르고 서로 마주보는 면끼리 잡아주신 후 브릿지 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관통이 됩니다. 손잡이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다른 이제 디테일 같은 거를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에서 또 따로 돌출을 할 수 있도록 이 또 면에 대한 구분, 즉 경계선을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가급적인 기능들을 거의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인 큐브를 눌러주신 후에 제가 좀 몇 가지 수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이번에 저희가 스컬프팅 기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컬프팅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컬프팅은 좀 더 정교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따로 펜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문 도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많이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컬프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확한 설명이 쉽지가 않아서 잠시만요. 이 명확한 설명이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좀 간단하게 예시만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컬프트 모드로 변환을 눌러주신 후 처음 거를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이 가급적이면은 점으로만 반응을 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아닌 기능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면을 잡고 면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되게 재밌는 게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강도가 세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꾹 잡아서 마우스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스컬프팅에 대한 기준을 줄 수 있고 위쪽에 보면은 반경입니다. 이 효과를 저희가 지금 이 스컬프트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원에 대한 반경이 생기는데 범위죠, 범위고 스트렝스는 말 그대로 강도입니다. 이 스트렝스를 낮출수록 저희가 기능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디테일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사실 이 스컬프팅으로 이용을 해서 크게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하기에는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이 블렌더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스컬프팅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점과 선과 면을 이용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런 스컬프팅에 대한 기능도 들어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사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일반 에디트 모드에서 점과 선과 면만을 이용한 외형적인 표현이 불가능할 때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표현해야 할 아직 노하우나 테크닉이 부족을 했을 때 이 스컬프팅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하는 표현까지 진행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출력을 또는 이 스컬프팅을 너무 강하게 막 하다 보면 이 메쉬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출력을 할 때는 약간 떡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는 반드시 적당한 만큼의 스컬프팅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랩 같은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모서리에 대한 점을 잡고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스컬프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서 끝내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기능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자 2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나 이런 식으로 좀 겹쳐놔서 서로 2개를 겹쳐서 합치고 싶다, 하나의 바디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실 때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이렇게 마주보는 이 사각형 부분만 도려내고 싶어,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라고 했을 때 주로 자주 쓰는 기능인데, 모디파이어 부분, 그러니까 즉 스패너 모양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스패너 모양을 잡아주신 후에 여기서 이 불리언 기능, 이 불리언 기능으로 체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불리언을 눌러주신 후 인터섹트가 있고 유니온이 있고 디퍼런스가 있는데, 유니온은 합치는 거고 인터섹트는 서로 교차하는 부분만 남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만 도려내는 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을 저는 이걸로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모델링의 파일을 잡아주신 후에 불레언을 눌러주신 후 디퍼런스를 눌러서 이 반대 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준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이제 모델링 시간에 같이 진행을 했던 오브젝트 기준이 되고요. 요거는 경로라고 좀 예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기준을 잡아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을 잡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기준이 된다고 우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이걸로 잡고,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이쪽 화살표를 같이 가보시면은 요 체크하는 걸 눌러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누르면 이 객체 하나를 떼버리면 이 객체가 겹쳐진 부위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동그라미 9를 하나 끼우신 다음에 이렇게 움푹 파인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불리언 기능을 자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유니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이 불리언을 눌러주신 후 유니언, 그리고 기준은 반대편 요를 누르게 돼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바디가 생기고 기준이 되었던 이 모체는 복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2개가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하나 더 이렇게 복사가 되어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바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바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섹트 부분으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거를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나는 요 교차하는 부분만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바꿔주신 후 기준을 요걸로 눌러주시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기준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차한 부분만 남게 돼서 이 교차한 부분만 또 사용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리언만 잘 써도 생각보다 더 편안하게 자르고 붙이고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능들을 좀 더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컬프팅도 방금 막 같이 끝냈고요. 그 다음으로 컵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예시를 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초보자 분들에게 이제 손을 맞춰갈 때 예제에 대한 난이도고요. 그 추후에는 좀 더 고퀄리티나 이런 모델링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할애된 시간보다는 거의 할애된 시간에 좀 고퀄리티를 하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한두 시간이 부족한 모델링들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예제들만 좀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컵을 만들 건데 이 메쉬에서 실린더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하나 꺼내주고요. 자, 이 실린더에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처음에 자, 이렇게 저희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요. 루프 컷을 통해서 일단 컵 손잡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컨트롤 R을 눌러서 자, 밑에서 기준을 하나 잡고 이 밑에 또 다시 기준을 잡아서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 컷을 기준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컵에 대한 컵 손잡이가 또 너무 긴 거 같아서 또 잠깐의 수정을 좀 해주고요. 한 요 정도 빼주고 나서 다시 면으로 바꿔주신 후 체크를 해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빠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한 기능은 컨트롤 R인 루프 컷, 그 다음에 면을 잡아서 늘리는 기능인 익스트루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같이 배웠던 이제 이 기능 인셋 페이스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단축키 I를 누르게 되면은 면 조절이 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한 0.2 정도로 기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I를 눌러서 잡아주신 후 이 티키니스 두께를 0.2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운데 컵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브릿지 페이스를 눌러서 구멍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컵이잖아요. 컵이기 때문에 안쪽에 구멍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 잡고 I를 눌러서 한 적당한 만큼 이렇게 면이 생겼을 때 이제 익스트루더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컵이 뭐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밑동이 생각보다 이렇게 둥글지 않죠, 여러분들. 둥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같이 배웠던 기능인 베벨 기능을 사용을 해서 컨트롤 B를 눌러서 어느 정도 이렇게 둥근 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인 저희가 이제 스무스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하는데 이 스무스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모서리 정도 작업은 깔끔하게 할 줄 아는 걸 모두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스무스를 이 상태로 넣어서 컵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과 모서리도 작업을 베벨을 하고 나서 스무스 기능을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무스 자체를 잠시만요. 실린더에서 여러분들 이 스무스 기능보다는 더 좋은 기능인 게 하나 있습니다. 서브 디바이전 이제 서페이스라는데 요거는 강도에 따라서 모델링을 최대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렌더 1로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뷰 자체 첫 번째 위에 거에 대한 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더욱 부드럽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컵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온 걸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계속 수로 올리게 되면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항상 적당한 치수값을 조금 유지를 해서 3D 프린터로 이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하고 싶으실 때 용량 값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과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작업을 하지 않고 했는데
이번에 모서리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나서 한번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와 이쪽 모서리 컨트롤 B를 눌러서 컨트롤 B를 누르는데 지금 이거는 뭐 따기처럼 나왔죠?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세그먼트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를. 자, 숫자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충분히 각이 지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서브디바이전 서페이스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해서 넣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나서 모서리 작업을 하고 나서 스무스 기능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굳이 모서리를 넣지 않고 스무스를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서브디바이전 서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조금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벌써 컵도 만들어 봤고요. 이제 마지막 모델링인 망치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망치를 진행하면은 생각보다 요리조리 조금 다양한 기능들을 좀 같이 사용을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형상 자체는 단순한데 생각보다 모여가는 게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반 큐브를 하나 가져오게 되고요. 자, 망치가 대략 이런 식으로 붙게 돼 있고 뒤에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단도리 부분도 되는데 단도리 부분의 표현보다는 이런 송곳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끔 한번 망치스러움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약간의 익스트루드로 약간의 망치를 좀 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망치를 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망치를 길게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두 번의 익스트루더를 진행한 겁니다. 왜냐면은 경계 구간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S를 눌러서 끝을 살짝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는 스케일에 대한 조정입니다. 근데 스케일에 대한 조정을 잘 사용을 하면은 베벨처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마저 진행을 하면은 면을 잡고 한 번 더 쭉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면에 대해서 이 부분 잡고 쭉 늘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모서리들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들만 잡아주고 이 메쉬에서 트랜스폼 투 스페어를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를 약간 움직여 주시면, 잠시만요. 여기서 메쉬 트랜스폼, 메쉬 트랜스폼 투 스페어. 네, 잠깐 스페어를 눌러주게 되고,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냥 좀 더 단순하게 그냥 면들만 조금 비틀어서, 자, 차라리 선을 잡고 자, 면을 잡고 그냥 간단하게 스케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메쉬에서 또 스페어를 잡아서 조금 전체적으로 살짝 둥글게 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는 기준점에 대해서 약간의 어느 정도에 대한 조금
원래는 제가 이 기능을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방금 이렇게 설계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다시 하고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 투스페어가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스케일로 다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끝에 부분을 다시 면을 잡고 S 스케일을 눌러서 끝을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든 후 3번을 다시 끝에 면을 눌러서 베벨 기능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끝부분을 둥글지만 뭉툭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글지만 조금 뭉툭하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클릭을 했을 때 티가 잘 안 나면 모서리들을 클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끝부분도 살짝 조절을 해준 후에 세그먼트 수를 맞춰서 자, 뒷부분을 표현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앞에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옆쪽 면 잡아주신 후에 익스트루더 눌러서 면을 조금 뽑아주신 후 컨트롤 B 베벨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밑에를 조금 둥글게 이렇게 어느 정도 경사각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세그먼트는 1로 바꿔줘서 못 따기처럼 보일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1차 뽑고 1차적으로 기장을 좀 늘려주시고 2차로 기장을 한 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 그러니까 즉 스케일을 눌러서 앞부분을 살짝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려주도록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익스트루더를 눌러서 앞으로 쭉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밸런스를 봤을 때 이런 정도에 대한 기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쪽 면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포크 페이스를 눌러서 여러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만드는 거는 좀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면을 좀 만들어 볼까 제가 한 번 더 지금 즉석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포크 페이스로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3번 면으로 눌러주고 오케이. 네, 자,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망치스러움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서리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좀 다듬어 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B를 눌러서 잠시만요. 좀 시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모서리처럼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은데 한번 세그먼트를 이때 조금씩 올려보는 겁니다. 세그먼트를 올리시면서
망치 부분하고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신 후, 저것까지는 우리가 면까지 잡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파악을 하셔서 선으로 이거 기준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으로 기준을 바꿨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벨벳 작업을 진행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만 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전체적으로 벨벳을 사면을 잡고 벨벳을 하는 것보단 모서리끼리만 잡고 벨벳 기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를 한 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셔도 되는데, 저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능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나서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앞에 있는 면들을 전부 다 잡아주신 후, 저는 여기서 이 벨벳 기능을 한 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 그리고 세그먼트를 좀 더 떨어뜨려 준 후, 자, 이런 식으로 겉에를 한 번 더 눌러주신 후, 이렇게 해서 망치적인 외형을 잡아준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 기준에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망치 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다양하게 기능을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면을 나누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면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잡고 나서의 수정이 훨씬 더 불편하고요. 면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중에 기능을 사용했을 때 크기가 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데이터 자체.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렇게 면이 깨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저는 약간 R을 돌려서, 그 다음에 R인 로테이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면이 뒤집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출력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를 돌려서 출력물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랩을 통해서 Y축으로만 그대로 또 늘려주는 이런 식의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망치 앞부분이 너무 깨져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길이상 저희가 지향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망치의 외형 정도는 이 정도만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더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돌려서 이 모서리 각진 부분을 벨벳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그먼트를 조금 올려줘서 좀 부드럽게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저희가 이제 망치 밑에 이 부분에 같이 손잡이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손잡이를 달 건데 마찬가지로 탭을 눌러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 버튼 눌러서, 자, 면을 항상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1번, 2번, 3번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눌러서 면을 잡아주신 후에 I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크기를 조절을 해준 후에 한 요 정도에 대한 길게 굴곡을 뽑아주신 후, 자,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를 잡아주고 이쪽을 잡아주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이 메쉬에서 자, 여기서 조금 늘려준 후에 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 다시 모서리를 잡아주고 한 번 더 필렛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필렛을 넣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같이 수정을 하나 더 권유를 드릴 건데 컨트롤 Z로 이 망치의 기둥이 생기기 전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하다가 시점을 막 누르다가 이런 식으로 시점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여기를 보셔서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주셔서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숨은 선으로도 표시가 되고요. 숨긴 처리도 되고 음영 처리라 그래서 모든 선들을 숨긴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큰 수정 없이 바로 망치 부분, 손잡이 부분 수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자, 모서리 부분은 면 말고 항상 선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망치가 얇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면을 다시 밑에를 잡고 살짝 스케일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준 후에 요 다시 밑부분에다가 컨트롤 P 벨벳 모서리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좀 투박하게 한 요런 정도로 해서 기장을 더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장은 좀 짧아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겉에 외형적으로 망치의 모습을 좀 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가 같이 배웠던 재밌는 기능 중에 면을 잡아주신 후에 저희가 그랩 기능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G를 눌러서 X축으로만 좀 더 이런 식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수정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수정해야지, 이거 좀 잘못됐네, 이거 왜 안 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의 간단한 모델링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렌더까지 같이 이렇게 선을 다 지웠을 때 제법 망치스러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지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잘 나왔나 항상 체크를 해 주신 후에 이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에 불러오는 파일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익스포트를 통해서 보시면 STL도 있습니다. STL 파일도 있고요. 그 외에 뭐 FBX 파일도 있고 한데 저희가 항상 STL 파일이라고 3D 프린터로 돌리기 위해서는 STL 파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TL 파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남은 블렌더를 이제 이용한 3D 모델링 강의 시간도 끝났고요. 다음은 이 블렌더를 통해서 3D 모델링을 설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는지 마저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모델링이 좀 단순하게 끝나면서 저도 아쉬운 게 되게 많아서 좀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델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실 때 좀 도움되는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법을 가져왔습니다. 로우 폴리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턴 어라운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턴 어라운드 그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턴 어라운드를 잡게 됩니다. 턴 어라운드라고 그러면 그냥 360도 더 디테일하게도 뭐 각도를 나눠서 돌려가면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3면 또는 5면 그 이상을 잡아주신 후에 불러오셔서 이런 식으로 직접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윤곽을 골격을 잡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제 이런 강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좀 더 퀄리티가 훨씬 높고 정말로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어, 작업 시간이 정말 길게 5시간, 6시간 뭐 예를 들어서 또 저희들도 이제 강의를 보고 아니면 모델링 예제 같은 거를 또 많이 참고도 하긴 하는데 정말 퀄리티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파트를 뭐 1, 2, 3, 4, 5, 6, 7, 8까지 나눠서 하나에 40분씩 작업자가 가급적이면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느린 설명도 아닌 상태에서 꽤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로우 폴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 고퀄리티 한번 만들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꼭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모델링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주의사항으로 같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저희가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또 지루하지 않게끔 최대한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